최근 투자자들의 자금이 신흥국 국채에 몰리고 있는데요. 향후 증시와 관련해 강세론과 약세론이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흥국 정크 국채가 오랜만에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또 국내 증시의 경우 외국인의 자금이 3일 연속 이탈한 것과 맞물려 2년 전 대형주 악몽이 재현되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감도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문제를 주제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준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을 보면은 정크본드 수익률 하락이 파월의 청문회 쇼크를 막았다 이런 평가들이 있는데요. 정크본드 오랜만에 주목을 받는 것 같습니다. 네, 투자하는 관점에서는 사실 이렇게 상황이 좀 어려울수록 예. 본인 자신의 입장이 확실하게 나타나야 되거든요. 뭐 좋으면 레버리지로 하면 되고 예. 안 좋으면 딜레버리지 하면 다 수익이 났기 때문에 가장 나쁜 행위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소위 우리가 아리까리 할 때 이렇게 예. 이런 투자 포지션을 취하는 사람들이 가장 안 좋다 이렇게 하는데요. 오늘 파월 의장에 관심이 됐던 하원 청문회 이렇게 증언이 있었습니다. 예. 청문회는 아리까리 할 때 사실 국민을 위해서 보다 명확한 입장을 보여달라 하는 것이 청문회의 목적이거든요. 우리나라도 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사청문회라든가 뭔가 해서 의혹을 갖고 있을 때 그걸 풀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인사청문회를 열는데요. 오늘은 아마 장면이 정영배 PD께서 구워지는 못하겠습니다는 파월 청문회에서 증언할 때 민주당 의원이든 공화당 의원이든 파월을 바라보는 시각이 사실 내가 국민 입장에선 저 페드 의장이 얘기하는 시각에 대해서 얼만큼 지금 아리까리 할 때 통화정책의 수용자가 저 증언을 통해서 어떤 의혹을 풀었을까 하는 거에 대해서는 퀘스천을 그리는 모습들이 지금 이렇게 청문회에서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들이 이게 표정을 짓는 것이 아마 시청자분한테는 상당히 시사점을 던져주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어쨌든 파월 의장이 최근 들어서 굉장히 애매모호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6월 페드 회의가 끝나는 기자회견에서도 사실 우리가 얘기하는 GQ를 하이드다, 모자이크 미스다 해서 보기에 따라서는 상당히 다른 시각을 보이게끔 해서 오히려 이렇게 통화정책에 이렇게 받아들이는 국민들한테도 혼란을 초래하는 이런 모습이거든요. 뭐 내용은 아시겠습니다는 물가 안정에 갔기 전은 갈 길이 멀다. 오늘 이제 핵심 포인트가 되겠죠. 예. 그러면 이 상태로 보면 매파 기조는 돼야 된다. 그러나 여러 가지로 인해서 그중에 하나가 통화정책의 시차로 인해서 속도 조절은 필요하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아리까리 하다 보니까 배팅하는 시각이 있죠. 그래서 누가 배팅이냐? 연준과 시장 간의 배팅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금은 시장이 두 차례 금리 인상이 바람직하다 하는 의장으로서는 하지 말아야 될 얘기를 했습니다는 사실 시장에서는 속도 조절에 무게를 싣는다. 그것이 오늘 정크펀드 수익률이 하락한 거다 이렇게 됐습니다. 예. 원래 매파 기조는 정크펀드를 버려서 수익률이 채권 가격이 떨어지고 수익률이 올라가야 되겠습니다는 정크펀드는 시장에서 속도 조절에 무게를 두기 때문에 오히려 그쪽에 자금이 몰리면서 채권 가격이 올라가고 정크펀드 수익률, 금리는 떨어지는 이런 상황을 맞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예. 그런 과정에서 최근에 주식에서 보면 오늘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도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홍행거랑 최부학 개수를 보시는 것. 주가가 올라간다는 시각도 그다음에 내려간다는 시각도 기관뿐만 아니라 전문가들 사이에 서로 오락가락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런 과정에서 지금 정크본드 수익률이 하락하는 것이 이 금리가 하락하는 겁니다. 여기서 금리가 하락하는 것이 무슨 조짐일까? 뭐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는 정크는 쓰레기다. 그럼 거기에 자금 몰린다? 과거의 그 사례를 보면 금융위기의 전조가 아니냐. 예. 주가 입장에서는 약세장이죠. 붕괴론에 해당되고. 그러나 올해 잭슨 미팅 이후에는 정크펀드 수익률이 떨어지는 것은 금리 인하에 시장의 속도 조절에 금리를 베팅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러한 쪽에 두 가지 엇갈려서 해석하고 있는데요. 2년 보겠습니다. 2년 전은 정크펀드 수익률 금리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예. 그때의 한국경제신문이 주최했던 재테크 세미나에서도 무슨 부장이라는 사람이 빚내서 대형주에 투자해라. 빚내서 투자해라. 했지만 정크펀드 수익률의 금리가 올라가는 상태에서 9월 이후에 테이퍼링 얘기가 나면서 그해 11월 달에 테이퍼링 결정되고 그 다음에 2020년 3월 달에
미국의 페드가 금리를 올렸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빚내서 대형주를 투자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악몽을 겪었던 상황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 그 증시 입장에서는 이번 주 들어서 3일 연속 비교적 큰 규모로 외국 자본이 대형주를 팔고 나가다 보니까 지금 상황과 말려서 저금펀드 수익률의 금리가 그때와는 반대 시각에서 떨어지는 것이 어떤 시그널을 줄까 하는 측면에 궁금해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정크본드, 우리말로 번역하면 말 그대로 쓰레기 채권인데요. 정크본드의 수익률이 하락한다는 것은 그만큼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높아진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네, 투자적인 성향에서는 안전자산, 프라이트 퀄리티의 이제 안전자산 성향이라고. 예. 요건 이제 굳이 영어로 얘기하는 것은 미국에서 현지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들 아시겠습니다는. 그러면 새롭게 거론된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리고 위험자산 선호에서는 리조트 투 리스크. 자, 그러면 왜 리조트 투 리스크일까 하는 측면에서 보면 그 리조트가 최근에 일본 증시도 파이널 중앙은행과 관련해서 파이널 리조트다. 그리고 이 위험자산 선호도 자 리조트 투 리스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예. 뭐 홍앵커랑 저랑 같이 방송을 해서 사실 그 시청자분이 굉장히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았다. 그러면 주말에 리조트 시설에 가서 그 스트레스를 일상생활 스트레스를 풀지 않습니까? 예. 그런 과정에서 최근에 주가가 뭐 강세장, 약세장 다 그것도 세계적인 이제 집계관들이 그러는데요. 투자자 입장에서 혼선을 빌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어떠냐? 이렇게 스트레스에 의존하는 스트레스 푸는 장소에 의존하는데요. 지금 상태에서는 증시도 위험 자산이니까. 근데 증시에서 스트레스를 발생하니까 그보다 스트레스를 풀려면 더 리조트 이제 가야죠. 예. 프라이트 투 리조트에 더 리조트에 가야죠. 그런 상황에서 정크 본드 같은 경우에는 주식보다 더 위험 자산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사실 스트레스를 가장 극단적으로 푸는 장소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왜 이런 굳이 영어 표현으로 월가에서 나왔을까 하는 측면은 상당히 그때의 분위기가 그렇다. 그러면 오늘도 이제 테슬라에 관련해서 테슬라 많이 올랐죠. 올해 들어서. 110달러에서 출발해서 지금 한 250달러 이상 넘었으니까 예. 가장 많았죠. 대부분 다 빅테크 업종들이 Magnificent 7, 메가캡 A 종목 전부 빅테크 업종들이 많이 올랐죠. 예. 그래서 이런 업종일수록 어떠냐 이런 강세장과 약세장 논쟁이 굉장히 심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국면에서 왜 정크포트 같은 주식보다 더 위험 자산을 선호하게 될까? 또 그런 자산을 투자해가지고 주식에 나타나는 스트레스를 풀까 하는 측면에서는 예. 바로 위험 자산 선호 심리와 관련돼서 믹스, FGI 지수, 이런 RS 지수 이런 것을 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 자, 일단 빅스 지수는 13.2입니다. 이 수준 어떠냐? 2009년 12년 12월 1일부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빅스지가 낮다는 것은 위험 자산 선호 심리가 더 올라간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빅스 지수가 15 밑으로 하면 사실상 이것은 주식을 투자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가 여기 나오거든요. 예. 한국경제TV의 최보 캐스터 그렇게 아마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 금액이거든요. 아주 초위험 자산은 선호한 심리로 빅스 지수에서 위험이 있다 하더라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무각강하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일찍 가는 사람은 정크펀드 하는 거고 그다음에 뒤늦게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은 포머적으로 수익이 많이 올라온 주식들을 포머적으로 산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시그널을 갖고 있을까? 굉장히 중요한 시작점이죠. 예. 또 한 가지는 CN의 FGI 보겠습니다. 이 대목은 좀 비교적 크게 하면서 나중에 좀 시간을 줄이겠습니다. 그래서 CNN의 FGI는 79입니다. 75 이상이 보통 탐욕이 아니라 극단적 탐욕 상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왜 위험도 주식도 위험 자산인데 왜 정크펀드를 더 위험 자산 선호할까 하는 측면에서는 리스크에 대한 민감도가 그렇게 떨어진 상태에서 지금 FGI 지수도 극단적 탐욕, 익스트림 그렇게 예. 상태에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RSI 지수도 감매수 단계에 70을 초과했습니다. 대부분 다. 근데 오늘 테슬라를 차익 실현의 적기다. 뭐 이런 얘기죠. 예. 아니다. 자, 미래의 잠재 가치를 생각해서 우리가 price to dream ratio 같은 꿈의 지표 이런 걸 생각해서 지금 더 사라 하는 입장도 서로 팽팽히 갈리고 있는데요. 오늘 차익 실현을 할 때 왜 그러냐? R 지수, 주식 상대 강대 지수가 지금 90을 넘은 상태거든요. 굉장히 과열 국면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측면에서 모든 지표들이 이렇게 위험 자산을 더 선호하는 심리로 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주식이 아리까리할 때 이 정크펀드 같은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보면 쓰레기 국채 같은 이론적으로 자금이 몰리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미국의 정크본드에도 돈이 몰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사실 최근 들어서 신흥국 정크 국채에도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건 네. 어떻게 해석해 보면 되겠까요? 미국에서는 정크펀드는 회사채 같은 경우고요. 예. 세컨드리 마켓에서. 그리고 신흥국 같은 경우에는 같은 펀드지만 국채다 이렇게 보이됐습니다. 그래서 신흥계 정크 국채에 자금이 몰리는 현상이 지금 뭉칫돈으로 몰린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예. 자, 그동안 국제금융시장에서 투자 관점에서 갈라파고스 함정이라고 해서 외면당했던 국가가 아르헨티나입니다. 오늘도 뭐 한국경제신문에 아르헨티나라든가 가문상, 멕시코의 가문상, 멕시코만이 말라 이렇게 떨어진 그런 금융이 나오고 있습니다는 사실 아르헨티나라든가 이런 것은 국제금융시장에서 너무 좌파에 흐르기 때문에 여기에 투자에 외면당했던 지역이고요. 예. 엘살바도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으나 터키도 에르도안이 장기 집권 과정에서 장기 욕망이 되고 이것이 러시아에게 다가오는 상태에서 그동안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이게 외면당했던 곳인데요. 이쪽으로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럴까 하는 측면은 자, 이들 국가들이 이게 정크 국채, 그것도 나라 국채에서 정크 국채 이런 당을 당했는데요. 왜 최근 들어서 이렇게 사실 이게 글로벌 자금이 이렇게 들어갈까 하는 측면은 아시겠습니다는 투자 선호 심리, 위험 자산 선호 지수가 높은 상태에서 이 국가들은 체리 피킹 매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외면당하는 상태에서 국채 가격이 많이 폭락했거든요. 예. 근데 앞으로는 뭐냐? 앞으로는 두 가지. 미국의 페드가 금리를 내린다. 하면 자연스럽게 가장 많이 떨었던 아르헨티나, 엘살바도르, 튀르키예의 국채가 아주 대박을 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요. 또 한 가지는 자, 미국의 페드의 금리 인하와 함께 자, 이 국가들이 정상적 상황으로 돌아간다. 예를 들어서 지금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에는 올해 10월 달에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요. 지금 국민들이 너무 기회를 했기 때문에 좌파 대통령이 안 나오겠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파 대통령이 지금 대통령에 당선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시장 경제를 도입한다. 포퓰리즘 안 통한다. 미국과 지금 경우에 따라서는 다가간다. 하다 보니까 이 아르헨티나 국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결과적으로 보면 굉장히 각광을 받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막을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쪽으로 이렇게 가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트리키아 한번 보겠습니다. 트리키아 같은 경우는 트리키아가 뭐냐 장기 집권에 성공했습니다는 자 중앙은행도 그다음에 각종 경제국에도 미국의 월가의 경험 있는 사람들을 다 속속 이렇게 영입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예. 이런 것이 결국은 그동안 외면당했던 정크 국채에 해당되는 트리키아 국채가 지금 자금이 몰려가는 이게 분위기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신흥국에 이렇게 정크 국채에 자금이 들어가는 것은 과거처럼 위기의 전조다 이런 시각보다는 다른 각도로 해석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말씀해 주신 대로 그동안 정크본드가 인기를 끌 때는 부정적인 시각이 더 많았거든요. 이번에는 좀 다른 겁니까? 네, 그래서 정크본드라든가 이런 것을 한국의 언론이 이게 번역할 때 쓰레기 국채 이렇게 번역하는 것은 잘못돼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가 어제도 피그스 국가에서 모 신문이 그것도 4대 메이저 신문이 돼지 새끼들 이렇게 번역해가지고 국제적으로 보면 그동안 해당 국가에 쌓였던 이렇게 외교 관계가 한순간에 몰아지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언론들이 이렇게 피그스를 돼지 새끼들이 이렇게 번역하면 여기 해당 국가들의 영사관들이 다 번역을 해서 본국으로 하니까 예. 그동안 뭐 우리 국민들이 그동안 40년, 50년 해봐야 이 피그스를 돼지 새끼들을 하면 항상 그 국격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예. 그리고 관계가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이 정크펀드, 정표를 쓰레기 국채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은 좀 나름 저도 포함해서 사실 일반적으로 인식을 해서 저도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는 우리 용어는 좀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 자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 왜 이렇게 쓰레기 국채자 하는 다 아시겠습니다는 벌처 펀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 트리플 이하의 채권으로 분류되고 있다 해서 이것이 투자자로서 버린다. 쓰레기에 해당된다 해서 쓰레기 국채를 이렇게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벌처 펀드 같은 경우에는 아마 초위험 자산을 선호하는 것으로 아실 겁니다.
이런 과정에서 이렇게 사실 그렇게 맞물리다 보니까 예. 결과적으로 과거에는 이렇게 신흥국 국채들이 정크 국채들이 이게 선호할 때는 항상 위기가 맞았다. 그 위기에 맞았던 사항을 간단히 시간 관계상 저 상황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정영국 PD 1990년대, 2000년대, 그 다음에 2010년대 이런 때 꼭 정크 펀드가 인기를 끌었다. 근데 금융위기로 연결됐다. 그러다 보니까 이 최근에 이 정크 펀드에 돈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예. 상당히 증시가 오락가는 상황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굉장히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최근에 신흥국 정크 국채에 돈이 몰리는 것을 두고 두 가지 시각에서 과연 어느 쪽으로 갈 것인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2년 전 상황을 한번 돌아봐 보겠습니다. 당시의 상황은 어땠습니까? 네, 2년 전 상황은 2021년 4월 소비자 물가 통계가 5월 달 발표해서 인플레이션 쇼크 났죠. 예. 근데 페드에는 평균 물가제로 해서 좀 더 지켜보자. 일시적이다 지켜보자. 이런 입장에서 사실상 제때에 긴축을 추진하지 않고 평균 물가제라든가 일시적 판단해서 유동성 공급을 계속하다 보니까 유동성이 넘쳐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는 정크 펀드 수익률이 오히려 거꾸로 올라갔거든요. 근데 그때 대형주 신봉자들 누군지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신봉자들은 금융 완화가 지속된다. 그러다 보니까 대형주는 계속해서 가지 않느냐. 이런 각도로 해서 사실 대형주 하는데요. 오히려 이렇게 유동성이 계속해서 이렇게 많으면 나중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페드의 통화 정책은 지금 평균 물가제라든가 뭔가에서 이렇게 금융 완화 기조를 계속한다 하지만 조만간 페드의 통화 정책은 울트라 금융 완화 정책에서 테이퍼링이라든가 금리 인상 부분이 전개된다. 이런 시각에서 대형주의 그 추천하는 시각에 대해서는 반대를 해서 예. 신중전자들이 나왔거든요.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 하는 측면에서 보면 결과적으로 보면 그때 당시에 이렇게 인플레이션 쇼크에도 불구하고 금융 완화 체계 시중에 철철 넘쳤습니다. 근데 페드가 이것을 잡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잡아들이지 않으니까 어떠냐면 시장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상황과 한번 대비시켜 보십시오. 예. 페드의 통화 정책, 연준 정책은 더 이상 필요 없다. 금융 완화 정책은 더 이상 필요 없다. 돈이 너무 넘치다 보니까요. 너무 넘치는 게 별로 좋은 게 아니거든요. 예. 그런 과정에서 SMCCF는 저 보유한 정크 펀드를 팔았습니다. 그러면 시중에 유동성을 들어오겠죠? 넘쳐나는 시중 요소를 줄여야죠. 이 과정에서 정크 펀드를 매각하니까 어떻습니까? 정크 가격이 떨어지고 정크 펀드의 수익률은 올라갔거든요. 예. 그러면 그 이후에 이게 어떤 시그널일까 하는 측면에서는 당시에 2021년 8월 달에 그때 한국경제신문에 주최했던 재테크 세미나에서는 뭐 하는 부장이라는 사람이 자 대형주 계속합니다. 빚내서 투자하십시오. 이런 쪽으로 해서 대형주를 계속해서 추진했습니다는 자 당시에 잭슨 미팅에서 처음으로 테이퍼링이 논의됐고 그 다음에 여름 휴가철이 끝나서 2020년 9월 달에 테이퍼링이 본격적으로 논의되면서 2021년 11월 달에 테이퍼링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결정돼 가지고 2022년 3월 달에 금리를 올려겠다는 배경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의 시각에서 빚내서 대형주를 투자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좀 손실이 많이 발생했거든요. 제가 아주 부드럽게 표현했습니다는 굉장히 MZ세대라든가 사회적으로 자살이라든가 이런 사회적 병 현상도 나타났거든요. 예. 그런 과정에서 보면 2년 전의 상황과 지금과 맞대서 지금 일부에서 외국 자본이 3일 연속 이탈하다 보니까 자 2년 전에 대형주 항목이 이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냐 이런 것을 한번 지금부터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하지만 이번에는 2년 전 상황과는 다를 것이다 이런 시각이 있는데요. 최근 상황이 어떻길래 이런 시각이 나오는 겁니까? 네, 일단은 미국의 금리 인상 국면이 있죠. 예. 그때와는 다르죠. 지금은 금리 완화 국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금리 인상에서 시중 유동성을 흡수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지금 자 많이 금리 인상에 대해 초점이 돼 있지만 시중 유동성을 직접적으로 줄이는 것이 QT입니다. 예. QT는 계속해서 1단계, 2단계 지금 진행된 상황이거든요. 유동성이 절대적으로 축소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은행위기가 발생했거든요. 은행위기가 발생하니까 전반적으로 이렇게 신용 경색이 나타나죠. 예.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미국에서 보면 M2 통화 증표율이 사상 최저로 떨어졌습니다. 지금은 뭐냐? 그때 당시에는 유동성이 철저히 넘치는 상태에서 페드가 그 긴축을 추진해놨지만 지금은 금리 인상 국면에도 불구하고 거꾸로 신용 경색은 더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파월 의장이 오늘 의회 증언에서 예. 자 인플레 갈 길이 멀다 하더라도 시장에서는 왜 받아들이지 않을까? 이미 신용 경색으로 따진다면 당신에게는 연내 2차례 금리 인상을 하고도 남을 수 있을 정도의 유동성이 축소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부채 협상에 따라서 국고도 바닥나니까 국고 바닥에 의해서 그 이에서 신용 경색에 따라서 페드가 금리가 0.25% 인상했던 그 효과가 특하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사실상 뭐냐 결과적으로 보면 MCCF라든가 이런 데서는 돈이 너무 말린다. 그러다 보니까 보유하고 있는 유동성을 보유하고는 정부펀드를 팔죠. 좀 시중에 있는 정부펀드를 사죠. 예. 사니까 어떻습니까? 시중 유동성은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용 경색을 풀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자 아무리 이게 파월 의장의 의회 청문회에서 굉장히 인플레 갈 길이 멀다 하더라도 시장의 신용 경색이라든가 이런 상황 또 부채 협상 지연됨에 따라서 금리를 실질적으로 0.25% 이미 올렸었다. 그리고 은행이로서 이미 신용의 경색 측면을 보면 0.5% 이미 올렸다. 당신네들은 지금 기준금리를 상단으로 5.25지만 지금 올해 연내 점도표상으로 나타나는 2차례 인상 5.75 그 이상으로 6% 점도표가 이미 갔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태에서 오히려 8월 달에 잭슨홀 미팅에서는 그때 대형주 악몽이 나타난 것과 달리 사실 금리나 국면이 본격적으로 논의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연내 금리나 이런 얘기가 시장에서는 기대가 남아있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여기 또 흥미로운 분석이 있는데요. 신흥국 정크 국제 투자가 활기를 띠는 이유. 종전과는 다르게 이 국가들이 좌파에서 우파로 돌아설 것이란 기대감이 있다. 이거는 무슨 의미입니까? 네, 앞서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는 예.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이제 10월에서 대통령 선거에서 사실상 우파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중남미 핑크타이드 물결인데요. 그럼 룰라 같은 경우에도 작년 10월에 이렇게 대통령이 돼서 초기에는 좌파 성향을 갖고 있지만 지금 브라질의 국채라든가 브라질의 이렇게 주식이 좋은 것은 어떠냐면 과거에 1기 때 잡았던 룰라의 실용주의 색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핑크타이드 물결이 많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처음으로 엘살바도르에서는 사실 우파 대통령이 타났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금 상태에서는 이 그동안 국제 시장에서 핑크타이드 물결로 인해서 외면당했던 국가들에 대한 국채가 체리피킹과 함께 몰리고 있다 해서 종전과 다른 분위기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 그 이전에서 우리가 피그스 국가들 한번 보겠습니다. 다 좌파적인 정치적 파워프리즘 상태에서 그리스라든가 이태리든가 포르투갈이든가 그다음에 스페인이 이렇게 재정위기에 말렸거든요. 예. 지금은 어떤 상황일까? 지금은 가장 좌파 포퓰리즘에 있는 그리스가 가장 우파입니다. 시장 경제 도입하고 성장 우선이고 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지금 오히려 이 피그스 국가들이 국채 수익률이 오히려 독일이든가 프랑스 것처럼 핵심국, 코어 국가보다 더 이렇게 수익률이 높게 나는 현상이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한국은 지금 좌파, 우파 간에 많이 분열되어 있습니다는 어떤 길로 경제 정책을 갈 것인가 하는 측면은 이번에 이 정크 포인트의 수익률이 떨어지는 이 금리가 떨어지는 이 모습과 함께 상당히 시사점을 많이 던져주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결론을 맺어보겠습니다. 정크 본드의 인기가 아무리 높다고 하더라도 개인 투자자 입장에선 따라가기가 힘들 것 같은데요. 어떤 전략을 취하는 게 맞겠습니까? 네, 증시에서는 강세장과 약세장이 이렇게 아리까리합니다. 예. 그런 상태에서 위험을 선호하는 심리들이 굉장히 높아가지고 좀 정크 펀드가 그것이 미국에서는 정크 회사채든 아니면 사실 그 신흥에서는 정크 국채를 가고 있습니다는 개인들은 거기 훨씬 필요가 없다. 수익이 높게 나오더라도 예. 내가 지금 열심히 번 이 재산이 지키는 게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정크에 대한 금리가 떨어지는 상태에서 아무리 정크 펀드의 수익률이 벌저 펀드라든가 이런 것 중심에서 자금이 몰려간다 하더라도 거기 뒤따라갈 필요는 없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 이미 수익이 많이 난 것은 예. 향후에 증시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목표 수익률대로 사실상 균형 수익률을 위반을 해서
이렇게 차익을 실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처럼 아리까리 할 때는요. 예. 항상 균형의 미학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현금을 좀 한 30% 가져가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음. 근데 항상 맞습니다. 현금은 투자하는 게 아니라 현금도 포트폴리오 한 축입니다. 예. 현금도 투자입니다. 음. 그걸 꼭 좀 말씀드려서 현금을 좀 가져가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현금도 투자다. 참 마음에 와닿았던 얘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을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대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